1번 문제. 피부의 주요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피부의 기능은 보호, 감각, 체온 조절. 피부의 기능이죠. 3번 소화는 피부의 기능은 아닙니다. 자, 다음 문제. 표피에서 세포 분열이 활발히 일어나는 층은 묻고 있는데요. 그 기저층이 표피 이제 가장 아래층으로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저층입니다. 자, 3번 문제. 다음 중 화장품의 유효 성분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어요. 자, 비타민C나 콜라겐 히알루론산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파라핀 같은 경우는 유효 성분으로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파라핀은 화장품에서 보습막을 형성하는 역할은 하지만 유효 성분으로 분류되지는 않아요. 유화제의 주요 기능은 무엇인가? 유화제는요,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그 기능을 합니다. 균일하게 섞이도록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물과 기름을 섞음입니다. 자, 5번 소독제 사용 시 올바르지 않은 방법은? 자, 1번 희석 비율을 준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2번 사용 후 남은 소독제를 재사용한다는 올바르지 않겠죠. 자, 3번 소독 전 도구의 오염 물질을 제거한다 맞고요. 4번 금속 도구를 소독시킨 후 건조시키는 것도 맞습니다. 그 사용한 소독제를 다시 쓰게 되면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소독제를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6번 소독과 멸균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묻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중요합니다. 소독과 멸균 요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1번 소독은 모든 미생물을 제거하지 못하죠. 소독은 미생물의 수를 그냥 줄이는 과정 정도가 됩니다. 2번 멸균은 일부 미생물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멸균입니다. 자, 3번 소독은 미생물의 수를 감소시키는 과정이다. 정확한 답이죠. 4번 멸균은 미생물을 비활성화하지만 제거하지는 않는다. 틀린 답이죠. 멸균은 모든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7번 문제. 미용 피부업자가 준수해야 할 법령이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위생관리 기준 준수해야 되겠죠. 2번 의료기기의 사용허가, 의료기기 치료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3번 작업장의 청결유지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요. 4번 미성년자 대상 서비스 시 보호자 동의,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영업장 내에서 사용 가능한 소독기기 중 필수 항목을 묻고 있습니다. 자, 3번 자외선 소독기예요. 자외선 소독기는 우리 그 영업신고 하고 난 다음에 구청에서 검사도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이제 그 필수로 구비도 해야 되고 사용 가능한 소독기기 중에 하나입니다. 9번 고주파 기기의 주요 효과가 아닌 것을 묻고 있는데요. 고주파 기기는 이제 온열 자궁이 있어서 탄력 증가와 혈액순환에 이제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1번 혈액순환 촉진 맞는 설명이고요. 2번 피부 탄력 증가도 맞습니다. 3번 이제 색소 침착 제거는 되지 않아요. 4번 피지 조절도 맞는 답입니다. 10번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때 적합한 젤의 특성은 묻고 있어요. 1번 산성이 강한 젤은 너무 강하겠죠? 정답이 아니고요. 2번 보습 성분이 있어야 되겠죠? 없는 젤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3번 전도성을 높이는 젤, 요거는 당연히 전도성이 이제 높아야 되니까 맞는 말이고요. 4번 유분이 많은 젤도 아닙니다. 정답은 3번. 자, 11번 건성 피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피지 분비가 많다. 틀린 말이죠. 건성 피부는 피지 분비가 적습니다. 2번 피부가 매트하고 당기죠. 예, 피지량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가 건조하고 당겨요. 3번 모공이 크고 두드러진다는 올바른 답이 아니죠. 모공이 작습니다. 4번 트러블이 쉽게 생긴다도 틀린 답이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2번 여드름 관리 시 피해야 할 방법을 묻고 있는데요. 1번 피부를 자주 만진다. 틀린 답이죠. 네, 여드름은 이제 균이 생겨서
옮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피부를 자주 만지는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번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해야 됩니다. 3번 과도한 각질 제거도 피해야 되겠죠. 4번 보습제를 사용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화학적 필링에 사용되는 대표 성분이 아닌 것은 묻고 있는데요. 자, 3번 아스코빅 애시드 같은 경우는요, 이제 비타민 C 성분으로 필링보다는 항산화제로 사용이 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아스코빅 애시드가 이제 필링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화학적 필링 후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자, 1번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사용한다. 맞는 말이고요. 2번 각질 제거제를 바로 사용한다는 틀린 답이겠죠. 네, 화학적 필링이 된 상태는 이제 피부가 어느 정도 좀 자극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각질 제거제를 바로 사용하시면은 피부가 오히려 더 자극적일 수가 있습니다. 3번 보습 관리를 철저히 한다. 맞는 설명. 4번 필링 후 일주일간 뜨거운 물을 피한다. 이것도 이제 피부를 조심히 주의해야 되는 이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15번 문제. 세균 세포벽에 외층을 둘러싸고 있는 물질로 백혈구의 식균 작용에 대항하여 세균의 세포를 보호하는 것은, 자, 정답은 3번 현막입니다. 현막은 세균의 세포막을 바깥쪽으로 덮고 있는 두꺼운 보호층을 현막이라고 합니다. 자, 16번 문제 볼게요. 디클렌징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번 피부 표면을 매끈하게 한다. 맞는 말이고요. 2번 면포를 강화시킨다. 면포를 강화시킨다는 좀 틀린 말입니다. 3번 혈색을 좋아지게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불필요한 각질세포를 제거한다. 맞습니다. 디클렌징은 모낭 내에 이제 피지라든지 여드름 초기 단계인 면포라든지 불순물을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자, 17번. 멜라닌 세포가 주로 분포되어 있는 곳은, 자, 1번 투명층 아니고요. 2번 과립층 아니고, 3번 각질층 아니고, 4번 기저층입니다. 기저층에는 이제 멜라닌 세포를 형성해내는 멜라닌 형성 세포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각질 형성 세포도 만들어내는 곳이죠. 그래서 기저층이 정답입니다. 자, 18번. 임의용업의 업주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기간은 몇 시간인가? 이거는 매년 3시간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저도 이제 샵을 하고 있는데 매년 3시간 동안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벌금을 냅니다. 그래서 매년 3시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19번. 피부 유형과 화장품의 사용 목적이 틀리게 연결된 것은, 자, 1번. 민감성 피부, 진정 및 쿨링 효과. 맞는 말이죠. 2번. 여드름 피부, 멜라닌 생성 억제 및 피부 기능 활성화. 요거는 이제 여드름 피부라기보다는 노화 피부에 관련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건성 피부, 피부에 유수분을 공급하여 보습 기능 활성화. 정확하게 맞는 말이고요. 4번. 노화 피부가 바로 주름 완화, 결체 조직 강화, 새로운 세포 형성 촉진 및 피부 보호의 목적으로 화장품을 사용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20번 문제. 이 미용사의 면허증을 대여한 때에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요. 1차 위반 시에는 면허 정지 3월입니다. 한번 대여를 했을 때, 자, 두 번째 2차 적발이 됐어요. 2차 적발은 2배예요. 면허 정지 6월.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번. 다음 중 이 미용사 면허의 발급자는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이 미용사의 면허를 발급해주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자, 우리나라 피부 미용사의 업무 영역과 관계하여 피부 미용의 기능적 영역이 아닌 것은 묻고 있는데요. 자, 심리적 피부 미용 맞고, 보호적 맞고, 장식적도 맞는데 4번 의학적이 아니에요. 자, 의학적, 의학, 치료 이런 게 들어가면은 아니라 그랬죠? 정답은 4번입니다. 23번.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한 보건행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보건행정 범위에는요. 1. 보건관계 기록의 보존
등이 포함이 되고요. 2번 환경위생과 감염병 관리도 들어갑니다. 자, 3번 보건통계와 만성병 관리까지 그 범위 들어가진 않아요. 정답은 3번이고 4번 모자보건과 보건간호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하는 보건행정의 범위로는요. 보건 관련 통계의 수집, 분석, 그리고 대중에 의한 보건 교육도 포함이 되고 환경위생, 그리고 감염병 관리, 모자보건, 의료, 보건간호 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가끔씩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소독용 승홍수의 희석 농도로 적합한 것은 이거는 0.1에서 0.5%예요. 그래서 보통 0.1% 정도의 수용액을 사용을 합니다. 승홍수는 0.1에서 0.5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25번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아닌 것은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마약 중독자에게 면허를 주면 안 되겠죠. 2번 전과자는 가능합니다. 3번 정신질환자도 너무 위험하겠죠. 4번 감염성 결핵 환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허 결격 사유자를 좀 정리해 보고 가면은요. 1번 이제 피성년 후견인이 있습니다. 2번 정신질환자, 3번 약물 중독자, 4번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 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그리고 5번 마지막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 위반 또는 면허증 불법 대여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면허 결격 사유자입니다. 26번 다음 중 하수도 주위에 흔히 사용되는 소독제는요. 하수도 소독은 생석회. 이것도 그냥 딱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용업소 내에 게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묻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게시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자, 1번 이미용업 신고증 게시를 해야 됩니다.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게시하셔야 됩니다. 3번 근무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4번 이미용 요금표도 구청에서 검사를 나와요. 이것도 반드시 게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3번 신경교세포의 기능이 아닌 것은 1번 세포 외액에 칼륨 완충 작용을 하고요. 2번 외부의 자극을 받아 세포체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신경교세포의 기능이 아니고 뉴런의 돌기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신경세포의 성장과 영양 공급해주는 거 맞고요. 4번 신경세포의 지식도 신경교세포가 하는 기능입니다. 다음 중 말초신경계에 관한 설명은 1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분된다. 말초신경계는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뇌신경, 척수신경의 체성신경계와 그리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자율신경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답이고요. 2번이 정확한 답이네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구분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뇌와 척수로 구분되지도 않아요. 자, 다음 문제. 화장품의 제형에 따른 특징의 설명이 틀린 것은 묻고 있습니다. 1번 유화제품 물의 오일 성분이 계면활성제에 의해 우윳빛으로 백탁화된 상태의 제품이다.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유효화 제품은요. 이게 제형 분류에서 사용되는 용어 자체가 아니에요. 자, 화장품 제형에 따라서 분류는 세 가지로만 분류가 되는데 유화 제품, 분산 제품, 그리고 가용화 제품 이렇게 세 가지로만 분류가 일단은 됩니다. 그래서 2번 유효화 제품이라는 개념도 좀 이상하고 자, 물의 다량의 오일 성분이 계면활성제에 의해 현탁하게 혼합된 상태의 제품이다. 네, 이건 틀린 답이에요. 자, 3번 분산 제품은요. 물 또는 오일의 미세한 고체 입자가 계면활성제에 의해 균일하게 혼합된 상태의 제품.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4번 가용화 제품. 물에 소량의 오일 성분이 계면활성제에 의해 투명하게 용해되어 있는 상태의 제품.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화장품 제형에 따른 분류는 유화 제품, 분산 제품,
가용화 제품 이렇게 세 가지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림프에게 순환 경로로 맞는 것을 묻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자세히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은요. 아주 이제 미세한 그 림프관에서부터 대정맥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넓어지고 커지는 그런 이제 좀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3번 모세 림프관에서 림프관으로 간 다음에 림프관이 모여있는 림프절로 움직이게 되고 림프절에서 림프 본관으로 가서 집합관으로 가서 대정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림프의 순환 경로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중 미용 영업장 안에 조명도는 묻고 있어요. 75룩스입니다. 75룩스. 미용 영업장 안에 조명도는 75룩스. 꼭 기억해 주세요. 향수의 종류 중 부향률이 가장 높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진한 향을 이제 나타내는 순서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향수를 사실 때 보면 퍼퓸이 가장 비싸죠. 네. 가장 많이 이제 성분이 함유가 되고요. 퍼퓸 다음 오데 퍼퓸 다음에 오드 뚜알렛 다음 오데 코롱 그 다음에 샤워 코롱이 가장 연한 이제 제품이에요. 그래서 부향률이 가장 높은 것은 바로 3번 퍼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영양분의 흡수 순서가 바르게 배열된 것은 보고 있는데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순서예요. 영양분 중에 탄수화물이 제일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단백질 순서로 이제 가게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5번. 인체의 세 가지 형태의 근육 종류명이 아닌 것을 묻고 있는데요. 그 근육은 구성 위치에 따라서 골격근과 내장근, 심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인체에는 이제 600여 개의 근육이 있고 체중의 약 45%에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세 가지 형태의 근육 종류가 아닌 것은 4번 후두근이 되겠습니다. 3대 영양소를 소화하는 모든 효소를 가지고 있으며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여 혈당량을 조절하는 기관은 1번 췌장입니다. 자, 인슐린 하면 우리 췌장 바로 좀 연상이 되시나요? 네. 음식물로 섭취한 당을 소장해서 흡수하게 되면은 췌장에서는 다량의 인슐린을 혈액으로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췌장이고요. 37번 아드레날린의 작용이 아닌 것을 묻고 있어요. 아드레날린은 교감신경의 흥분제죠. 그래서 이제 심장활동을 촉진시키게 되기 때문에 1번 심박수 감소가 아니고 오히려 증가를 시키겠죠. 2번 혈압 상승 맞고요. 혈당 상승도 맞고 글리코겐 분해도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38번. 유용성 비타민으로서 간류, 버터, 달걀, 우유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결핍 시 건성 피부가 되고 각질층이 두터워지며 피부가 세균 감염을 일으키기 쉬운 비타민은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가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피부가 건조해져서 가렵고요. 그리고 각질도 생기고 그리고 건선이라든지 이런 피부염도 생기게 됩니다. 정답은 1번. 39번. 다음 중 마사지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마사지의 방향과 속도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 이제 3번. 관리사의 기본이 아니고 이제 고객의 피부 상태나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사지에 사용하는 제품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죠? 40번. 다음 중 천연 과일에서 추출한 각질 제거제는 아하입니다. 아하. 아하는 이제 과일에서 추출한 천연 과일산으로 각질 제거를 굉장히 잘 해내는 천연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41번. 표피의 본격적인 각질화가 시작되는 층은 어디인가 묻고 있는데요. 자, 본격적인 각질화는 과립층에서 시작이 돼요. 기저층에서 이제 과립층까지 올라오는데 약 한 14일이 걸리고
과립층에서 각질층으로 떨어져 나가는데 약 14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과립층은 각질화의 1단계 층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42번. 다음 중 열을 이용한 기기가 아닌 것은 묻고 있는데요. 문제 자체는 너무 쉬워요. 스티머, 파라핀, 왁스기, 왁스 워머. 자, 이름에서도 다 열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1번. 진공 흡입기가 열을 이용한 기기가 아니에요. 압력이나 이제 진공 흡입기는 압력을 이용한 기기죠. 네. 그래서 이제 진공 흡입기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이나 림프순환, 얼굴의 노폐물 배설 촉진이나 뭐 지방 제거, 셀룰라이트 분해 등에 이제 활용되기도 합니다. 43번. 피부에 대한 자극, 알레르기, 독성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은 화장품의 4대 요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자, 안전성이겠죠? 안전성. 자, 4대 요건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이런 질문을 읽었을 때 어느 요건의 특징인지도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4번. 사회보장의 종류에 따른 내용의 연결이 옳은 것은 묻고 있어요. 자, 1번 공적부조는 기초생활보장 맞습니다. 자, 공적부조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생활 능력을 갖지 못한 생활 공분자로 이제 사회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또는 사회보험에 의해서도 기본적인 생활을 충족시킬 수 없는 자를 모두 포함을 하고 있어요. 정답은 1번이고요. 45번. 다음 중 고주파 기기의 효능이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고주파 기기가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1번 살균 효과 맞고요. 2번 노폐물 배출도 맞고, 3번 혈액순환 촉진도 맞습니다. 자, 4번 근육 수축 이완은 아니에요. 자, 고주파 기기는 이제 10만 Hz 이상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 온열 효과로 이제 혈관 확장, 모세혈관 등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모낭에 붙어있는 피부 부속기관은 묻고 있는데요. 자, 모낭에 붙어있는 피부 부속기관 중에 하나가 이제 피지선이에요. 이제 피지선은 진피의 망상층에 위치하여 있는데 모낭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피지를 모공 밖으로 분비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7번. 온수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실무하시게 되면 온수포라는 단어와 온수포를 정말 실제로도 많이 쓰고 듣게 되죠. 네, 온수포 따뜻한 이제 타올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1번 혈관 수축으로 염증을 완화시킨다는 아니죠. 네, 그런 역할까지 하진 않습니다. 2번 피부에 긴장감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 편안한 느낌을 주죠. 3번 죽은 각질 제거에 효과적이다. 맞는 말이고요. 4번 모공을 수축시키지 않고 이제 이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네. 자, 48번. 매뉴얼 테크닉의 기본 동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떨기 바이브레이션 맞습니다. 2번 쓰다듬기는 애플라지라고도 하고 맞습니다. 자, 문지르기가 패트리사즈가 아니고요. 문지르기는 이제 프릭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패트리사즈는요, 주무르기 또는 반죽하기의 동작을 의미하는 이제 설명이에요. 4번 두드리기가 타포트먼트 맞습니다. 49번. 모발의 구조 중 중간층에 있으며 멜라닌을 함유하고 있는 층은요, 모피질이에요. 모피질은 모발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멜라닌을 함유하고 있고 우리가 염색이나 펌을 때 이루어지는 부위가 바로 모피질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샤워코롱의 부향률로 가장 적합한 것은 나왔어요. 자, 부향률. 샤워코롱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에서 3% 정도만 들어가요. 2번이 정답이고요. 참고로 퍼퓸 같은 경우는 12에서 약 30% 정도까지도 들어가게 되고요. 오데 퍼퓸은 9%에서 한 12% 정도, 오드 토일렛은 6에서 8%, 그리고 오데 코롱은 3에서 5% 정도가 이제 부향률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문제입니다. 바디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독소 제거나 노폐물의 배출 증진, 순환 증진을 위해서 사용한다. 맞습니다. 2번 적외선 조사기는 드라이트, 수증기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비닐을 감쌀 때는 사이즈 감소 효과를 위해 타이트하게 꽉 조이도록 하면은 이제 피부 호흡이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4번 보통 사용되는 제품은 알게나 허브, 슬리밍 크림 등이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자, 부위별 제모 방법 중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는데요. 1번 팔은 아래 방향에서 위 방향으로 왁스를 도포한다. 틀린 설명이죠. 네,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도포하시고 제거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제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2번 겨드랑이를 제모할 때는 팔이 머리 쪽으로 올리게 자세를 취한다. 맞고요. 3번 코 밑에 왁스를 바를 때 왁스가 입에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4번 눈썹은 왁스 사용 후 눈썹 가위와 핀셋을 이용하여 눈썹 형태를 완성시킨다. 맞습니다. 자, 다음 중 파운데이션의 역할이 아닌 것은 묻고 있는데 우리 파운데이션은 이제 피부의 결점을 커버하기도 하고 피부색을 조절하고 또 얼굴의 윤곽을 좀 수정하기도 하는 역할을 하죠. 4번 피부의 번들거림을 커버해 준다는 거는 이제 페이스 파우더의 역할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의 역할이 아닙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4번 복합성 피부의 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T존 부위의 세안과 딥클렌징은 주기적으로 해준다. 네, 너무 좋겠죠. 2번 볼 부위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유수분 밸런스에 신경을 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3번 얼굴 전체에 알코올이 많이 함유된 화장수를 사용한다. 자, 얼굴 전체가 틀렸죠. 네, T존 부위에 이제 번들거리는 부위에는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하시면은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4번 부위에 따른 철저한 관리를 해준다. 맞는 설명입니다. 55번 피부 미용 기기의 부작용과 거리가 먼 경우는 1번 임산부, 2번 알레르기, 피부 상처, 피부 질병이 진행 중인 경우 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3번 지성 피부는 상태를 오히려 좀 좋아지게 만들지 않을까요? 네, 정답은 3번 지성 피부고요. 치아, 뼈, 보철 등의 몸속의 금속 장치를 지닌 경우 네, 괜찮습니다. 자, 55번 피부 미용 기기의 부작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경우는 1번 임산부 조심하셔야 되죠. 2번 알레르기, 피부 상처, 피부 질병이 진행 중인 경우도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3번 지성 피부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네,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되겠죠. 4번 치아, 뼈, 보철 등 몸속에 금속 장치를 지닌 경우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면허증을 분실하여 재교부를 받은 경우 이전에 분실했던 면허증을 다시 찾았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맞는 조치를 묻고 있어요. 자, 1번 가위로 자르거나 소각한다. 이런 거 틀렸고요. 자, 2번이 정답인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반납한다. 요 지문이 맞는 설명입니다. 자, 뭐 잘 보관하거나 두 개의 면허증을 번갈아 사용하시면 안 돼요. 57번 이중으로 이 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때에 1차 행정처분의 기준을 묻고 있는데요. 자, 이중으로 면허를 이제 취득했다고 해서 뭐 영업정지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냥 나중에 발급받은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죠. 네, 58번. 이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영업 업무를 행하였을 때 벌칙 사항이에요. 네. 요거는 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게 되면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59번. 동일한 환경 조건 하에서 살균이 가장 어려운 균은요. 아포균 생각하시면 돼요. 아포 형성균. 네. 뭐 포도상 교균, 연쇄상 교균, 대장균 이런 건 아니고 아포 형성균 같은 경우는 이제 극한의 환경에서도 이 생존이 가능한 아포를 형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온,
뭐 건조, 그리고 화학적 살균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저항성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포영성균을 사멸하기 위해서는요, 고온 고압 멸균법을 이용하셔야 되고, 121도씨에서 한 15분 이상의 이제 소독이 필요하다고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번, 딥클렌징 방법이 아닌 것은 묻고 있는데요. 자, 브러싱 딥클렌징 방법이 맞죠? 네, 2번, 디스인크러스테이션 맞는 말입니다. 3번, 효소 필링도 도움이 되고요. 4번, 이온토포레시스는 이제 피부의 제품의 흡수율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딥클렌징 방법은 아닙니다. 2번 이제 디스인크러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알카리성 용액을 도포한 상태에서 이제 갈바닉을 이용해서 이제 피지나 블랙헤드를 블랙헤드 같은 거를 부드럽게 이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디클렌징 방법이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이온토 브레시스입니다. 61번이에요. 자, 다음 중 피부 관리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면 효과적인 미용기기는, 자, 마지막 단계는 좀 무언가 이제 피부를 진정시킨다든지, 그런 게 좋겠죠. 첫 단계나 이런 경우에는 피부를 좀 노폐물 제거한다든지, 뭐 마사지를 한다든지 이런 단계고요. 그래서 1번 확대경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마지막에 필요가 없어요. 갈바닉 기기도 뭐 노폐물을 배출시킨다든지 영양물질을 흡수시킬 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진공흡입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피지라든지 이런 거 제거할 때 쓰는 거고요. 4번 냉온 마사지기 같은 경우가 이제 피부를 진정 효과를 주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시기가 적합합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62번 미생물의 증식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을 묻고 있는데요. 자, 온도, 수분, 영양분, 요거는 미생물을 증식시키는 요인이에요. 뭐 온도, 그리고 산소, 물, 뭐 pH, 뭐 영양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1번 태양 광선은 오히려 미생물을 사멸시키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자, 63번 우리나라에 피부 미용이 도입된 시기는, 자, 피부 미용은 우리 1970년대에 도입이 됐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피부 미용 도입 시기는 1970년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인체의 골격은 약 몇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것도 그냥 206개 딱 외우시면 좋습니다. 206개예요. 206개. 65번 문제. 분대 화장이 이제 짙은 화장을 의미하는데요. 분대 화장과 비분대 화장으로 화장이 이원화됐던 시기는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에는 기생을 중심으로 이제 짙은 화장과,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짙은 화장을 하지 않죠. 옅은 화장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다니는 이원화가 되었던 시기가 바로 고려시대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6번. 피부 미백제 성분 중에 하나로 티록신이 멜라닌으로 대사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티로시나아제라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멜라닌 합성을 막아주는 성분 묻고 있는데요. 이런 성분이 이제 코직산이라는 성분이에요. 코직산. 자, 코직산은 이제 음식물 첨가제 및 보존제로도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화장품에 와서는 이제 피부 미백제, 그리고 이제 뭐 식물의 성장 조절제 이런 걸로도 사용되는 천연물질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직산입니다. 자, 67번. 중추신경계가 아닌 것은 묻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중추신경계는 뭘까요?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의미합니다. 뇌와 척수예요. 그래서 이제 뇌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대뇌, 소뇌, 그리고 중뇌, 연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번 뇌신경이 이제 중추신경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68번. 물과 함께 거품을 내서 사용하는 부드러운 크림 형태의 클렌징을 묻고 있는데요. 좀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죠. 우리가 클렌징 폼을 맨날 세안할 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클렌징 폼이고요. 자, 69번. 광물성 오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이제 광물성 오일은 석유에서 추출하는 오일입니다. 석유에서 이제 추출을 하고, 이제 피부 표면에 뭐 수분 증발도 억제를 시키고 하지만, 여기 이제 여드름을 유발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3번에 보시면은요, 유성감이 낮고 산패 변질의 우려가 높다. 요거는 잘못된 설명이에요. 우리가 이제 광물성 오일이 그 화장품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게 산패나 변질의 우려가 많이 없어요. 예, 굉장히 사용하기에 굉장히 좀 편하다고 해야 되나? 저렴하고 편한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아닙니다. 자, 70번. 호흡기계 감염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묻고 있는데요. 자, 호흡기계 감염병에 이제 해당되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네. 홍역, 인플루엔자, 유행성 이하 전염은 해당이 되고요. 파라티푸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전신의 감염증 또는 위장염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이제 질환이기 때문에 소화기계 감염병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71번 문제예요. 다음 중 공중위생관리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묻고 있습니다. 자, 정답을 그냥 외워놓으시면 좋겠죠. 자,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네, 이게 이제 가장 올바른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2번 문제 볼게요. 가족계획 사업의 효과 판정상 가장 유력한 지표는 묻는데, 가족계획 사업의 효과 판정상 가장 유력한 지표는 바로 조출생률입니다. 이제 조출생률 같은 경우는 그 특정 인구 집단의 출산 수준을 나타내는 기본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어떻게 이렇게 이제 산출을 하냐면 1년간의 총 출생아 수를요. 당해년도의 총 인구수로 이제 나눈 수치를 백분비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3번. 건성 피부의 관리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영양 및 보습에 중점을 두고 에센스나 오일을 사용한다. 네, 맞고요. 2번 유황이 함유된 로션 타입을 사용한다. 네, 유황 같은 경우는 여드름 피부나 이제 지성 피부에 사용을 하면 좋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3번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4번 보습 효과가 높은 팩을 해준다. 네, 너무 좋겠죠? 도움이 됩니다. 자, 74번 피부의 산도, pH 범위는 묻고 있는데요. 피부는 이제 약산성 상태의 이제 산도를 갖고 있는데 pH 이제 4.5에서 5.5 사이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75번 다음 중 분진으로 인한 감염병이 아닌 것은 묻고 있는데요. 자, 그 분진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그런 질병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왜 일본 뇌염 접종하잖아요. 네, 일본 뇌염은 모기가 매개를 하는 그 감염병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일본 뇌염이 되겠습니다. 자, 유행성 이하선염과 디프테리아 백일에 모두 분진을 매개로 하는 그런 감염병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6번 피부관리실 기구 및 도구류 소독에 사용하는 알코올의 농도는 묻고 있는데 70% 농도의 알코올을 사용해서 소독이나 이제 기구류 소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77번 리케차가 일으키는 질병이 아닌 것을 묻고 있는데요. 이제 리케차를 뭔지 한번 살펴보면은 세균의 이제 한 종류예요. 그리고 이제 주로 뭐 벼룩이라든지 진드기, 뭐 이 등의 그런 절지동물을 매개로 감염되는 그런 이제 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물리지 않도록 이제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케차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제 질병들을 보시면 발진 티푸스, 그리고 발진열, 로키상 혼반열, 그리고 쭈쭈가무시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4번 폴리오가 아니에요. 자, 리케차가 일으키는 질병 1, 2, 3번 그리고 그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자, 78번 다음 중 제3급 감염병은 묻고 있는데
자, 이제 뭐 외워야 됩니다. 요 시험 치고 나선 다 잊어버리겠지만, 네, 상급 감염병, 뭐 1급 감염병, 뭐 이런 거 다 외우셔야지 되는 문제들이죠. 자, 그 상급 감염병 같은 경우 이제 매개체로 전염되는 것도 있고, 호흡기 전염, 그리고 뭐 소화기에 감염되는 경우, 뭐 그리고 열이 생기는 경우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좀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앞글자만 따가지고 좀 외웠었거든요. 나중에 우리 요점 정리할 때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뭐 일본내염, 뭐 쯔쯔가무시, 그리고 말라리아, 그 중증 열성 혈소판 증후군 이런 것들의 앞글자만 좀 따가지고 일치말중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호흡기 이제 감염은 그 레지오넬라 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레지 호흡 뭐 이런 식으로 외웠었고요. 그리고 호흡기 감염이 되는 거는 이제 비브리오 폐혈증 그리고 렙토스피라증이 있는데 앞글자만 이제 비브랩 이런 식으로 비브랩. 그리고 발진열 같은 경우는 발진티푸스와 치즈가무시가 있으니까 이제 발진. 그리고 그 파비시메 이것도 하나 외워주시면 좋은데요. 파상풍과 B형 간염, C형 간염, 그리고 매도까지 이렇게 해서 뭐 일즈말중, 레지호흡, 비브랩, 발즈, 파, 비시, 매 이런 식으로 앞글자만이라도 좀 외워서 어쨌든지 이제 이런 문제는 그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네,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제3급 감염병입니다. 자, 79번 수인성 감염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수인성 감염병은 이제 물이 매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환자가 1번 보기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어요. 2, 3일 이내에 환자가 급증한다. 맞고요. 자, 연령, 성별, 직업 등에 따라 환자 발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죠. 이제 물로 감염이 되는 거니까. 자, 2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3번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한다. 맞고요. 4번 이제 환자의 발생은 급수 지역 내에 한정되어 있고 급수원의 오염이 있다. 이 설명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고압 증기 멸균법의 대상물로 부적합한 것은 자, 이제 고압 증기 굉장히 높은 압력의 증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 이제 변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음용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염소 소독이나 자비 소독, 자외선 소독, 뭐 오존 소독법 이런 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고압 증기 멸균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81번 공중보건학 범위 중 보건관리 분야에 속하지 않는 사업은 자, 그 산업보건이에요. 요거는 이제 요 공중보건학의 범위 중 이제 보건관리 분야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산업보건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상의 유해성을 배제해서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이고요. 보건통계, 사회보장제도, 보건행정 모두 이제 공중보건학의 범위 안에 보건관리 분야에 속하는 사업입니다. 네,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82번. 제모 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닌 것은 우리 스트랩은 이제 제모할 때 뽑을 때 그 붙이는 부직포를 사용을 하죠. 쪽집게도 잔털 정리할 때 씁니다. 눈썹칼을 쓰지는 않죠. 네. 4번 나무 스파츌라도 우리 그 왁스를 떠올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4번도 맞습니다. 자, 눈에 가장 좋은 조명은 이거는 간접 조명이죠. 직접 조명은 이제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2번 간접 조명이 눈에 가장 좋은 조명입니다. 83번까지. 자, 83번 눈에 가장 좋은 조명은 자, 눈에 가장 편안한 조명은 간접 조명입니다. 직접 조명 너무 이제 강하겠죠? 그래서 2번 간접 조명 보시면 됩니다. 자, 84번 스웨디시 마사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 19세기 초 스웨덴의 의사인 페르 헨리 링에 의해 창시되었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유럽 마사지의 경향이 강하고 부드럽게 진행된다. 네, 맞습니다. 자, 3번 스웨디시 마사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관절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네, 관정의 기능을 향상시키지는 않습니다. 스웨디시 마사지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전신에 걸쳐서 흐르는 그 혈관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 스웨디시 마사지의 목적입니다.
모든 동작은 심장을 향하여 시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변경 신고 없이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의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묻고 있는데요. 영업정지 1월입니다. 영업정지 1월. 영업 소재지가 변경되면 신고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신고하지 않고 그냥 이제 변경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 네, 기억해 주세요. 자, 6번 우드램프를 통한 피부 분석 시 여드름은 어떤 색으로 반응을 하냐면 주황색으로 반응을 해요. 피지나 여드름 같은 경우는 주황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87번 다음 중 난황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에 윤택감을 부여하고 유화제 또는 산화 방지제로 많이 사용되는 것을 묻고 있는데요. 자, 3번 레시틴이에요. 레시틴 같은 경우 이제 천연 유화제로 뭐 콩과 이제 계란 노른자 이런 데서 추출을 해서 사용하는 성분입니다. 88번 피지 분비의 과잉을 억제하고 피부를 수축시켜 주는 것은요. 이거는 이제 그 화장수 중에 수렴 화장수예요. 수렴 화장수는 이렇게 수축하게끔 만들어주는 알코올 함량이 많은 화장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피지가 과잉되는 것을 또 억제도 하고 또 산뜻하고 피부를 이제 긴장시키기도 하고 약간 그런 기능을 하고요. 각질층의 보습도 좀 주고 그리고 모공 수축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보통은 뭐 아스트리젠트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세균 소독하는 기능도 있는 것이 바로 수렴 화장수입니다. 89번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의 손질을 통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업이죠. 네, 미용업입니다. 미용업. 90번 청문 실시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것은 자, 청문을 실시하려면 굉장히 좀 뭔가 강한 뭐 규제가 있었겠죠. 자, 1번 경고 또는 개선 명령으로 우리가 뭐 청문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영업정지 명령이나 면허가 정지됐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 이런 게 있을 때 청문 실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91번 자외선 B는 자외선 A보다 홍반 능력이 약 몇 배인가 물어보는데 1000배예요. 1000배. 자외선 B 같은 경우는 이제 야외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자외선인데요. 그 자외선 B 같은 경우는 이제 진피층의 상부층까지 도달을 하기 때문에 이제 피부의 색소 침착을 좀 가속화시키고 뭐 홍반이나 뭐 수포 같은 일광 화상도 우리가 이제 일어날 수 있죠.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많이 놀다 보면은 이렇게 살이 많이 타고 또 심하면 화상을 입잖아요. 이게 자외선 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자외선 B의 뭐 장점으로는 이제 비타민 D를 합성시키는 또 기능이 있죠. 그래서 자외선 B는 자외선 A는 실내 자외선이에요. 요거보다 홍반 발생 능력이 약 1000배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92번 불쾌지수를 산출하는데 고려하는 요소는 자, 불쾌지수는 뭐 우리가 기온이나 뭐 이렇게 뭐 습도 우리가 막 습하면 막 짜증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불쾌지수를 산출할 수가 있어요. 불쾌지수는 그 기온이나 습도, 뭐 풍속, 일사 등이 이제 인체에 주는 그런 불쾌감의 그런 정도를 수치로 정량화한 그런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93번 전신 관리의 순서가 올바른 것은 묻고 있는데요. 자, 수요법이 이제 1, 2, 3 보기 수요법이라고 나오는데요. 수요법은 피부를 이제 세정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관리하기에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법이 먼저 이제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 2번 보시면은 전신의 각질 제거를 한 다음에 마사지를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 전신 랩핑하고 마무리.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94번 매뉴얼 테크닉 동작 중 피부를 꼬집듯이 쥐어 올리는 동작으로 노폐물 배출에 효과적인 것은 요거는 이제 닥터 자켓이라는 마사지 방법입니다. 자, 경찰법 같은 경우는요. 이제 가볍고 부드럽게 피부를 이렇게 문지르는 동작을 경찰법이라고 하고요. 강찰법은요. 일정한 압력을 주면서 문지르는 동작을 강찰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동법은
뭐 손이나 이제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피부에 이제 진동의 느낌을 주는 걸 진동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꼬집기라는 동작은 닥터 자켓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95번. 다음 중 이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타월을 철저하게 소독하지 않았을 때 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을 물어요. 자, 1번 트라코마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제 트라코마는 눈의 이제 결막 질환인데요. 뭐 환자가 사용한 뭐 수건이라든지 뭐 세면기, 침구류 이런 데도 이제 남아 있어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깨끗이 이렇게 소독하지 않았을 때는 트라코마라는 질환이 이제 걸릴 수 있다. 96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필수 예방접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 필수 예방접종, 우리가 요거는 뭐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자, 비형간염도 하고, 그리고 파상풍 100일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행성 출혈 같은 경우는 필수 예방접종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자, 97번. 다음 중 부종이 있거나 셀룰라이트 알레르기 피부에 사용하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관리 방법은, 자, 부종이 있거나 셀룰라이트 알레르기 피부, 림프 드레나지를 해주시면은 요런 피부에는 이제 도움을 될 수가 있어요. 자, 부종이 있을 때 특히 림프 마사지를 하면 붓기가 많이 빠지죠. 자, 98번. 다음 중 독소형 식중독이 아닌 것은 묻고 있는데요. 우리가 식중독 문제는요, 감염형 식중독과 독소형 식중독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좀 외우셔야지 됩니다. 감염형 식중독에는 살모넬라 식중독, 그리고 장염비브리오, 그리고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소형 식중독의 종류는 웰치균, 그리고 포도상교균, 그리고 보툴리우스 식중독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소형 식중독이 아닌 것을 묻고 있으니까 살모넬라 식중독 같은 경우는 감염형이기 때문에 2번이 이제 정답이죠. 자, 99번. 골격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었습니다. 자, 인체의 약 60%를 차지한다. 골격근이 이제 60% 차지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 네, 실제로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횡문근이라고도 한다 맞고, 수위근이라고도 한다 맞고요. 대부분 골격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 100번 문제. 바이러스성 피부 질환을 묻고 있는데요. 절종, 모낭염, 용종 이런 거는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은 아니고 단순 포진, 그리고 뭐 대상 포진 이런 이제 질환은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